자, 그러면 이제 근현대사 부분 할게요. 근현대사 부분은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 요번에 이제 시몬세키 조약이 나왔잖아요. 반법 자강운동하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것을 볼 때 동계도 이제 보는 데인데 동계가 좀 약간 많이 부실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저도 한이중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이중을 중심으로 보되 처음에는 사회를 보는 아시아사를 이제 보려고 했는데 좀 진도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뺐는데 지금 진도가 좀 예상해도 빨리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시간 되면 보려고 해요. 왜냐면 근데 다 보지는 못하도 근현대사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이제 보고 이제 좀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하면서 중국사 이제 맞추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화제국의 질서 붕괴 1차, 2차 중용전쟁. 1차, 2차 중용전쟁은 뭐죠? 이건 아편전쟁이에요. 그 예전에 우리가 아편전쟁 하면 아편을 매개로 해가지고 전쟁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편은 포괄적인 이유고 중국과 영국이 싸운 건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 예. 그러니까 아편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편 전쟁 하면 뭔가 본질을 좀 숨긴 것 같다. 그래서 1차 중용전쟁, 2차 중용전쟁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아편 전쟁을 보시면 될 거예요. 왜 중용전쟁 의미 써라고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이제 청나라와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청조의 이제 권력 중기면 태평성세의 한계가 드러나고 인구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백령교 같은 이제 난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많은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군비도 소모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적인 위기를 이제 극복하려고 한동안 죽어 있었던 경세적 성격의 뭐가 등장했다? 근문학, 그러니까 상주공양학파죠. 그러면서 경세치욕적인 학문들이 등장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위원, 공자진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의 아시아 진출부터 볼게요. 자, 이거 뭐 세계사를 이제 연결돼 있는데, 자, 1600년에 성립된 이래 동방무역의 독점권을 가졌던 영국의 동인도에서는 인도네시아 등 동인도 제도와 대도의 후추와 항로를 수입하고 영국의 모직물 제품을 수출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모직물이었지만 나중에 뭘로 바뀌죠? 면직물로 바뀌어요. 근데 모직물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거기 인도나 중국의 모직물 갖다 판다. 누가 있겠어? 더워 죽겠는데. 예.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쪄 죽죠. 모직물 입다가는. 근데 이걸 이제 팔려고 하니까 이제 맨날 수입이 뭐야? 초과되고 적자가 되는 거지. 자, 그러나 동인도 제도와 인도에서 모직물 수요가 적은 데다가 값싼 인도의 견직물과 면포가 수입되면서 영국의 국내 시장이 잠식되면서 신흥 직물 산업자본의 비판에 포적이 됐다. 근데 여기 좀 볼 게 뭐냐면 요때 18세기 중반까지는 면직물이 인도에서 영국 갔죠. 근데 18세기 후반 이제 19세기 넘어가면 거꾸로 오지. 영국의 면직물이 어디로 가? 인도로 가. 근데 인도는 이제 값싼 원료 공급지가 되는 거야. 모카만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모카를 가지고 이제 면직물 만든 다음에 상품 시장은 또 뭐 역할? 인도가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요. 이거는. 자, 하여튼 그러나 이제 18세기 후에 영국 하원은 동인도 회사에게 모직물 등 영국 상품을 팔려 개척의 의무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인도 회사가 독점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점권을 갖는 대신에 커터를 정해서 강제로 할당을 모직물들. 그래서 그 정도는 팔아라. 그래야지 독점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그런 데서 이제 갖다 파는데 주로 누구한테 파냐면 공행상인들이 한테 줬어요. 공행상인들이 솔직히 모직물 필요 없거든. 그 강남 지역 더워 죽겠는데 모직물을 왜 갖다 파?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사준 거예요. 일종의 사주면서 이제 뭐냐면 그 창고에 이제 박아두고 그런 거지 그냥. 예. 자, 이에 중국이 장악할 유력한 시장을 떠오르게 되었고 1780년대부터 동인도 회사가 중국의 강등무역에서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무역 형태는 회사가 직접 무역하는 형태, 회사에 의해서 직원 사무역, 일반 상인들 회사 허가 없이 허가를 받고 하는 지방무역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인도에서지만 거기에 이제 약간 사무역과 지방무역 이렇게 두 가지가 형태가 있었죠. 요때까지는 아직 편무역이었어요. 편무역이 뭐냐? 이거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자꾸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 편무역을 보면 이제 17, 18세기 때까지 이제 했던 무역 형태인데, 여기 영국은 이제 청나라는 직접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동인도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행이 있어요. 각각 독점권을 갖고 있죠. 물론 이 동인도 회사는 사무역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 이제 또 지방무역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주요가 이제 동인도 회사야. 그래서 공행하고 1대1로 하는 거야.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공행하는 모직물을 주면 솔직히 모직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공행은 이제 차나 도자기 이런 것들을 갖다 팔아요. 특히 차가 인기가 많았어. 차가. 도자기는 일본한테 이제 패권이 좀 뺏겼고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필수품이 돼가지고 차로 인해서 뭐냐 많은 은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요. 왜냐면 모직물을 가지고 적자를 메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은이 영국의 은이 이제 청나라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수입 적자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지고 이제 적자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입 초과로 은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당시 그 자유주의 물품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동인도 회사의 뭐냐면 독점권이 폐지되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주요 이제 무역 상대긴 하지만 이제 예전에 지방 상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무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영국 상인들 이제 여러 집단들이 같이 이제 하죠. 뭐 그 동인도 회사의 집단도 있고 뭐 지방 상인들 자유상인 집단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냐면 은을 회수하기 위해서 뭘 갖다 파냐면 차를 받는 대신에 그 인도에서 뭘 가져와요? 아편을 와서 뭐냐면 청란을 그냥 갖다 팔죠. 그래서 그때 영국과 청나라의 편무역에서 인도를 끼고 청란을 하게 돼요. 삼각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 인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갖고 이제 그 아편 있죠. 양귀비 그걸 이제 재배를 하게 한 다음에 아편을 이제 수출하게 되죠. 근데 청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일종의 밀무역이야. 그래서 차에서 빠져나간 은을 다시 어디로 겠다 이제 영국에 이제 뭐냐면 차에서 이제 그 영국 갔던 은이 다시 아편을 통해서 영국 가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 자, 청나라의 은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빠져나가니까 더 올라가죠. 근데 동전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떨어져. 그 당시에 은본위 체제이기 때문에 은을 기준으로 하고 동을 교환을 했거든요. 대개 이제 1냥당, 한 냥당, 한 냥당 대개면 1000문 정도 됐어. 근데 은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1냥당 뭐가 1500문이 올라가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민들에게 상당히 직격탄인 게 뭐냐면 서민들은 은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은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되게 잘 사는 사람들, 상인들. 근데 서민들이 이제 보통 그 세금을 낼 때 어떤 식으로 내냐면 은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동으로 나요. 동전으로. 네. 그래서 동전으로 납부하는데 1500문을 납부하면 예전에 1000문만 납부했는데 뭐야 1500문 납부하는 거야. 그리고 뭐 물건을 살 때도 예전에는 뭐 500냥밖에 안 되는 500문밖에 안 되는데 은값이 오르니까 그 기준으로 해갖고 환산되니까 700문, 800문 되는 거야. 그럼 인플레이션이니까 서민들이 파탄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이제 등장을 한 거야. 세금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경제가 파탄이 되고, 이런 것들. 또 아편을 이제 피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뭐냐면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중독성에 빠져갖고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그래서 관리나 뭐 그 당시 그 뭐냐면 군인들도 아편을 피고 심지어는 한때 도강제조차도 아편 피고 있었어요. 예. 지금도 중국 가보면 아편 많이 피죠. 예.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상강무역은 여기 뭐냐 아까 지금 말했처럼 중국부터 차 수입이 증가해서 그 당시 중국의 지분한 은이 부족하니까 영국의 인도산 아편을 무역을 적자를 만회하려고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은이 이제 아편 대금으로 대량을 유출해서 영국을 다시
건너갔다. 예. 그래서 아편부의 결과 그 당시 경기 침체와 정체 위기가 있었고 은본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죠. 동전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물가가 상승되고요.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영상이 파산되고 등등.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편 내에서 이거 아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인론하고 언급론이 대입돼요. 그래서 공인론은 뭐냐면 아편 무역을 합법화시키자. 예. 그래갖고 간원이나 사인들, 사인에 관한 그 지식인들, 사대부 군인들은 왕조 체제 유지가 필요하니까 이런 아편 흡입을 제한적으로 금지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대개 이제 아편 이익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부패한 관리, 지주나 그다음에 해화당에서 강동 지역에 있는 그런 뭐냐면 그 단체들을 중심으로 했다. 근데 이 공인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배계층의 우민감과 인명경신의 태도를 볼 수 있죠. 국민들이 죽든 말든 간에 지배층만 살면 된다. 그런 것들 볼 수 있고 국내법의 종호성을 경신하고 권력 자체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아편을 스스로 공인함으로써 문제점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다음 청주의 통제를 통해서 철저한 제한 조치를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편을 합법화시키고 간원 사인 군인들 못 피게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통제가 안 되지, 당연히. 그다음 아편 재배로 인해서 농업생산 파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원래 영국이 초창기 때는 아편을 통해서 양기비를 통해서 이익을 봤어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밭이나 노선을 갈고 양기비를 피워. 양기비를 하고 오히려 인도나 그나 다 수출해 버렸어.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이 당시 대마 쪽 그 아편이 그 양귀비잖아요. 지금 근데 나중에 인공마약 같은 거 만들어요. 뭐 코카인 그런 것도 있죠. 다 아편 그 시황에서 만든 건데 오히려 중독성이 강해갖고 화학 제품 이제 결합해서 만들잖아요. 헤로인 같은. 요즘엔 좀비 마약 같은 거에서 더 강한 마약도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그런데 자, 언급론은 뭐냐? 자, 아예 아편 중독자의 교정 기간을 주고 치료하고 두세 번 하면 이제 처형시키고 아편 판매자도 엄격하게 처형시키고 그래서 아편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주장이야. 그래서 현실 정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개혁주의 지식분자들 되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공양학파 사람들. 그래서 그 항작자, 공자진, 임지석 위원인데 특히 임지석은 나중에 이제 누구를 임명하죠? 흠차 대신을 임명하죠. 그래서 그때 황제가 뭐냐 도광제였어요. 도광제. 이 도광제가 예전에 한번 아편을 흡입했다가 중독됐다가 극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편이 중독성이 강하지만 개인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자기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아편 치료를 하면서 아편을 철저히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임치서가 그 당시 도광제의 어떤 병을 받고 여기 있네요. 황제의 명을 받고 흠차 대신을 이제 내려보죠. 그래갖고 이제 영국 그 상인들에게 외국 상인들에게 아편 상자를 다 올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바다에 이제 석회를 뿌린 다음에 다 이제 아편을 뿌려가지고 그냥 내려보내죠. 불 붙여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소식을 듣는 영국이 화가 내서 우리 상인들이 어떤 재산권을 침해를 당했다 하면서 일으킨 게 아편 전쟁이야. 그래서 난징 조약을 맺게 돼서 이제 일단 끝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이걸 다 놓친 게 있는데 그 영국 아니 중국의 근현대사 개혁의 방향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면 다 끝나겠네. 다음 시간 아편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이게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대개 보면 이제 역도내를 보면 이런 말 있죠.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크로치나 콜링우드가 얘기했잖아요. 현재의 기준에 따라서 과거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중국의 근현대사도 현재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된 거야. 그럼 현재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의 근현대사도 어떻게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근대와 현대 구분을 볼게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 기준이에요. 중국 공산당에서 근대를 이제 개항부터 해갖고 오사운동 이전까지 봐요. 예. 왜냐하면 이때는 그 예전에 신해혁명은 구민주주의 혁명이었지만 이건 신민주주의 혁명이죠. 모든 계층 참여하는. 근데 이제 오사운동 이후부터 현대로 봐요. 근데 국민당에서는 좀 다른 관점이죠. 국민당은 오사운동보다는 어디 강조하죠? 신해혁명 강조해. 그러니까 신해혁명 이전까지 근대, 신해혁명 이후부터는 현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어떻게 근대사와 현대를 나눴냐? 개혁개방 이전에는 이제 일단 이때 현재를 보면 이때는 혁명기죠. 그러니까 뭐 문화대혁명, 뭐 대학진 운동 이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아래로부터 흐름을 강조해. 그래서 3차 혁명 고조를 강조해요. 그래서 얘네들 논리가 보면 역사 발전 과정에서 봉건제 다음에 뭘로 넘어가죠? 네, 자본주의. 자본주의에서 뭘로 넘어가? 사회주의. 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요 단계는 사회주의 혁명 단계죠. 네, 이때는.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의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넘어가는데 문제는 중국의 자본주의 서양 열강에 비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발달된 자본주의 아니야. 그래서 반자본주의 성격을 갖고 있죠. 네, 여기 반은 반대 반자가 아니라 반반자죠. 그래서 반자본주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자본주의가 완전 발달하지 못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반신민주의적인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신민주의는 아니지만 약간 신민주의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근현대를 파악을 해요, 얘네들이. 네. 그래갖고 이제 중국의 민중들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무슨 것을 하냐? 그 당시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게 되죠. 요때 반은 반반자가 아니라 반대반자야. 그래서 여기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결국에는 자본주의 미숙한 사회에 불구하고 어디 넘어가죠? 사회주의 넘어간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볼 때 그러면 갑자기 뭐 현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있었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공산당 없었잖아. 공산당 몇 년에 만들어져요? 1921년에 만들어졌잖아. 그 전에 누가 주도를 했냐? 민중들이 주도한 거야. 공산당 없었지만. 그래서 그때 태평천국운동, 의화단, 신해혁명 다 이게 뭐냐? 아랍부터 혁명이고 이거는 부르주아 혁명이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 혁명의 한계도 있죠. 분명히. 성과도 있고. 그걸 계승한 게 뭐죠? 중국 공산당이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아까 전에 자본주의라는 반자본주의, 반신민주한 중국의 현실을 반제국주의라는 그 뭐냐면 혁명의 모토를 통해서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자. 그때 혁명의 주체는 이제 누구야? 노동자, 농민인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요때 중국 공산당 이전의 민족 부르주아 혁명 단계에서 3대 혁명 고조선은 태평천국, 의화단, 신해혁명이야. 그 예전엔 태평천국하고 의화단이 되게 중요한 시험인데 근데 최근에 좀 떨어져. 왜 떨어지냐? 개혁개방 이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져. 이건 쌍서설이라는데 뭐냐면 위로부터든가 밑으로부터의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중요시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딱 보면 위로부터 흐름을 더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현재 입장에서 보죠. 왜냐하면 중국이 개혁개방하는 것은 체제내의 개혁이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정권을 뒤엎고 개혁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너무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강조할 경우에는 청나라의 어떤 개혁 자체를 부정하고 위로부터 개혁을 부정하고 청체제를 부정한 체제에서 청나라를 부정하는 것에서 밑으로부터의 지향을 할 경우에는 아래부터 지향을 개혁할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건 곧바로 개혁하려면 뭘 해?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 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있죠. 그 청나라에서 개혁할 때 체제 내역 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동시에 체제 내역 개혁을 강조해요. 그래서 뭘 강조하면 양모운동, 헌법자가운동, 청주신정을 강조하죠. 체제 내역 개혁을. 동시에 또 꼬대 사회주의니까 앞에 흐름을 또 두 가지 흐름을 강조하죠. 밑으로부터 흐름. 그렇지만 실제로 어디를 더 강조한다? 위로부터 흐름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중국에서는
요거보다는 요걸 강조해요. 양호운동, 불법자가운동, 청주신청.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요걸 공부해 주시면 돼요. 예전에 강서신청 그냥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는 중국 그 교수님, 그 중국 역사 공부하는 교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 대만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 항상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 흐른 값, 아래로부터 흐르면 합쳐져 갖고 농민전쟁, 뭐 양운동, 개혁운동, 부르주혁명 이렇게 이어졌다. 특히 요 흐름을 되게 강조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도 이제 다르게 보는데, 예전에는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만 강조했죠. 근데 이제 거기다 플러스 됐어.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 농민 외에도 이제 뭐냐면 소부르주아 지식인 이렇게 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계 대표론이라고 해요. 쌍정민 시대부터 강택민 시대부터 얘기했던 건데 예전에는 노동자, 농민 계층만 단일 주체만 형성했는데 이때 이제 소부르주아와 지식인 같이 했다. 그래갖고 이건 뭘 얘기하냐?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이제 체제를 받아들이니까 이 부르주아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뭐 매판 자본 같이 그런 민족을 갖다 파는 자본주의 부르주아를 강조할 수 없으니까 소부르주아를 강조해요. 예. 참고로 그 여러분들 그 오송홀 홍기 아시죠? 중국에 이제 제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떠들어 돼가지고 중국 국기가 이제 오송홍기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홍콩의 시민들이 오송홍기를 바다에 그냥 갖다 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큰 별이 하나 있고 작은 별이 4개 있죠. 여기 오송홍기가 큰 별은 뭘 뜻할까요? 중국 공산당을 뜻해. 그럼 작은 별 4개는 뭘 의미하죠? 노동자, 농민, 민족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정협의 이념을 받아들이는데 하여튼 요거에서 반영한다 이 소부르주아를 상당히 강조한다. 지식인 계층.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뭐냐면 혁명 주체를 이제 부르주아 계층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당시 개혁 개방의 어떤 추진력의 어떤 보는 역사적 관점을 이제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얘네들이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을 이제 제대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사회주의 단계에서 생산력을 올려야 돼. 그러면 뭘 받아들여?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생산력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간다? 공산주의 넘어간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뭐냐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말이 그건 이론이고 현실은 아니죠. 예, 이론 따로 현실 따로 그런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개혁 개방 이전과 개혁 개방 이후 이렇게 구분해 갖고 근대와 현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머릿속에 물론 그 자체가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뭐 관점 같은 거 안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공부해 주실 때 항상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요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두시고 제 생각에 정협 요번에 나왔죠. 예전에 정치 협상회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여기에 맞춰가지고 상계 대표론에 맞춰서 할 것 같아. 그래갖고 최근에 중국 보면 정협 되게 강조해 정치 협상이 지금 있거든요.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만들어가지고 했던 건데 이걸 강조하는 것은 요 계층들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냐면 아편 무역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의종을 읽으면서 쭉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